재건축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이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거는 재건축을 시행하는 조합 측에서 낼 돈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다. 뭐 재건축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사인.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재건축도 이제 기업이랑 똑같아서 조합이라는 기업이 그 아파트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 조합원들에게도 하나씩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3자에게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하고. 그 분양 수익을 얻는, 그렇죠. 그리고 분양 수익을 가지고 다시 조합에게 배분해 주기 때문에 분양 수익이 클수록 분담금이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수익이 너무 과도할 때는 초과이익이라 해서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과거에는 뭐 2천만 원 넘는 그 초과 이익부터는 세율 10%를 적용하기 시작해서 1억 1천만 원 넘으면 50%까지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8천만 원으로 그 공제 금액이 올라갔고, 그리고 구간별 금액도 5천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랬군요. 네, 2억 예. 8천 넘어야만 이제 50% 세금으로 초과이익이 내려갔고요. 그게 가구당? 네, 가구당.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도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7, 80%는 우습게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여 가지고 예. 재건축을 좀 촉진하려는 그런 촉진 정책에 해당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보통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재건축 초과 수익이라는 말도 이제 싫어하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초과냐? 뭐 초과에 대한 개념 명확합니다. 예. 그 종전 자산과 종후 가격. 그러니까 재건축이 끝나고 난 가격이 종후 가격이고, 예. 그 종전 가격은 재건축 하기 전 가격을 말하거든요. 하기 전 가격. 그러니까 종전 종후를 빼는데 예. 거기다가 뭘 가산해 주냐면은 네. 비용을 가산해 주고요. 공사비. 그다음에 그 사업에 걸리는 기간에 따른 자연 상승분을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상승분과 비용이 원가인데 종전 가격에다가 그렇죠. 그거 말고 종후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면은 초과이익이 생겼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사업을 한 거니까 이거 네, 사업을 한 네네네. 거니까. 그래서 그 과도한 종후 가격이 너무 크면은 그거 이익을 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하니까 기반 시설에 대해서 기부 체납을 하기도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에 대한 좀 공여도가 높거든요. 재개발이. 예. 재개발은 제초안이 없고 재건축에만 제초안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뭐 재건축을 원하니까 예.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길 바라는데, 이거를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많이 풀어줬죠. 세금만 뿐만 아니라 공제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예, 많이 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재건축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네라고 해서 오래된 아파트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뭐 한 10년 미만의 그나마 새 아파트들의 가격도 다시 불을 붙이고, 이게 이제 상승 사이클에서 나타났던 구조란 말이죠. 네. 그런 거를 지금 혹시 정부가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게 시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네, 현 정부 정책은 예. 명확하게 자산시장 부양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시장에 대해서 규제 완화하고 뭐 세금도 완화, 대통령 공약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은 그게 시장 자율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올해 13 대책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미분양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 미분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경기 충격으로 갈까봐 분양과 관련한 모든 규제들을 다 풀고 막 이러면서 예. 그 지금까지 이제 일부 혼선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13 대책을 기준으로 정책 방향성은 완전히 선회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예. 부양으로 완전 간 거죠. 아. 그래서 그런 부양책을 지금도 꾸준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초안 완화해 준 거는 그런 맥락에서 완화해 준 거고, 그런 맥락이다. 네, 부양의 맥락이다. 네, 다만 뭐 저는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그 사실은 그 전망을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좋지 않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현재는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인 원가인 공사비가
뭐 자재비는 안정화됐지만 인건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늘었을 뿐더러 그리고 재건축이 좀 활성화됐던 시절 대비해서 지금은 기준금리 레벨이 너무 높아서 금융 비용도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과정도 더 복잡해지고 하면서 부대 비용도 너무 늘어서 걸리는 시간도 길다 보니까는 이게 한 10년 정도는 우습게 그 잡아먹는 것 같아요. 10년. 네, 10년도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부터 10년이죠? 우리 재건축 해보자라고 했었을 때부터 추진위원회 뭐 설립부터 추진위원회 최소 설립- 10년 정도는 예. 걸리는 것 같고 예.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 과거와 같은 낮은 금리 레벨에서는 그 돈의 비용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결국은 이제 시간을 길게 먹더라도 사실 예. 상관없는데 현재는 아파트 최소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네, 현재는 중금리 이상이다 보니까 아. 그런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리고 현재처럼 높은 가격에서 미래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그런 국면에서 일반 분양을 높이면서 이 재건축이 과연 성공할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다고 생각하니까 분양가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그것도 또 관건이다. 네, 그래서 저는 재건축 시장을 신축 시장보다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하반기에도 주택 가격이 그래서 새 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는 가구의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축 주택 위주로는 그래도 견조한 편이었는데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세가 꽤 크고 그리고 회복력도 약하거든요. 고점비 빠진 그 회복력도 신축이 높고 구축이 약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재건축은 더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일부 규제 완화했지만 대세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최 대표님 말씀대로면 일기 신도시는 망했네. 망했네. 다른 서울의 아파트들은 뭐 어떤 채산성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네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뭐 지금 뭐 400%, 500%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과 일반 분양가와 이런 거를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의 분양에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시공사들이나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재건축 조합 또는 저 아파트 입주민들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용적률 2배 주면은 재건축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결국 그 특정 시도 지역으로 그 정도의 가구가 늘어났을 때 그만큼의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걸 그렇지. 의미하는 건데 그렇죠. 현재는 그만한 인구 유입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용적률 500%, 300 지금 한 290%인가요, 보통? 150%인가요? 아니요. 일반 주거 3종에서는 300%를 300%?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근데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올해가 아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네. 그 주거 3종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300%로 두고 300%.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주거 3종에서 재건축하게 되면 300까지 가는데 예. 시도 조례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0까지 주고 네. 기부 체납하면 300까지 열어주는데 예. 그런데 현재 일기 신도시 재건축법이 어쨌든 여야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거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배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어서 450까지 열어줬어요. 450까지. 네네. 그래서 450까지 열어줬기 때문에 현행 용적률은 200%에서 220% 정도 되는데 일기 신도시들이 예. 그러니까 용적률이 더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 말이냐면은 일기 신도시에 32평이시라는 분은 예. 더블이 되면은 32 플러스 32라는 말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한 채가 더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1000세대면은 1000세대를 더 일반 분양할 수 있다? 네. 숫자적으로는. 네네네.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분양은 지금은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국면이니까 예. 그게 세대 수가 높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거꾸로 그게 분양이 안 됐을 때 1000세대를 더 짓는 건설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 비용만큼 분양금이 회수 안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존 1000세대랑 분양 1000세대 합쳐 2000세대에 대한 공사비를 그 1000세대 분양을 통해서 회수하려고 회수해야 하는 거기 되거든. 때문에 예. 그래서 일반 분양에 대한 그런 그 미분양 가능성이 전 높다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아까 일기 신도시 얘기하셨는데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노 아파트지 예. 오래된 아파트지 재건축 아파트는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네, 현재 리모델링 재건축 해야 된다? 아파트라 하는 예. 거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아파트들부터 재건축 예. 아파트라 하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아파트들은 80년대 그 초반 아파트들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것이지
90년대 초중반 아파트들은 정비구역 지정된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지금은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노후 아파트이고 그 재건축과는 그냥 무관하다고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의 미래를 뭐 암울하다 이렇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예. 다만 거기가 만약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재건축을 정말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예. 그때는 현재 그 해당 지역의 가구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를 끌어와야지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 체력으로 과연 할 수 있냐? 경제적 유인이 있냐? 예. 네, 지금처럼 인구 가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드는 국면에서 그런 걸 할 체력이 있냐를 그러네요.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더 그 의견이 보수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기신도시법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일기신도에 계신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거는 뭐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 수행되는 과정에서는 노이즈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